법보다 주목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고성국의 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청년맹에서의 축사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이제 비로소 윤석열 정부가 자유파 정부가 됐다, 이런 평가도 했습니다. 서정훈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그 축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이거 100% 공감하고요. 네, 저는 이제 이거 반국가 세력, 네,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야 된다 봐요. 범위를. 네, 제가 정의하는 데 이거 반국가 세력은 뭐냐? 네, 중국의 세계 패권 전략과 네, 북한의 대남 혁명 노선에 추종하는 세력. 네, 북한의 대남 혁명 노선, 이것도 이게 당연히 반국가 세력인데, 네. 지금 이게 중국의 그 패권 전략 있잖아요. 예. 여기 부안해동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아하. 이런 게 저는 반국가 세력이다. 예를 들어 보면 이게 이름은 말 안 하겠어요. 예를 들어 이제 그 6.25가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었다는 자. 미중 대리전. 예. 이게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뭐 누군지 이름은 말할 필요가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문재인이가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은 그 문재인이가 그 책을 그냥 추천을 한 거예요? 원래는 이제 KBS 다큐팀이 만들어져. KBS. KBS. 근데 추천했으면 자기 생각이죠. 아하, 그렇구나. KBS 다큐팀하고 문재인이가 문제네. 그런 게 반국가 세력이고. 예. 두 번째, 김정의가 네. 예의가 바르고 이제 이거 핵 포기 의사가 확고하다. 김정의가 이제 이거 정의용인지 뭐 옛날에 거자도 그랬고, 예. 많이 그랬어요. 여럿이 그런 예.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니 김정은의 그 핵 포기 의사가 확고하다. 이거야말로 이게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국제적 사기범이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예.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세력들. 예. 그리고 이제 그 대표적으로 사드 있잖아요. 네. 사드를 설치 못하게 네. 사드에 이제 그 형형색색의 가발을 쓰고 인순이 노래막 부르는 자들. 이게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그 손혜원이가 그랬던가? 손혜원이 뭐 표창원이 뭐 이게 여러 명이 그랬죠. 지저분한 것들 다 모여 있었네. 그러니까요. 이런 데 모든 세력들, 예. 이게 저는 이제 반국가 세력이다. 네네. 지금 이게 도덕이 재발 저린다고 막 야당에서는 이게 우리하고 전변전 하자는 거냐, 예. 이런 식으로 이게 반발하는데요. 그 제가 보기에 그 점잖은 표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점잖은 표현이에요. 옛날에 추미애하고 국회에서 그 한 총장 때 발언이거든요. 네네. 원래 이게 윤석열 대통령 입이 그칩니다. 그 정도 이게 반국가 세력이라고 표현은 저는 이게 가장 점잖은 공격이다. 아하.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런데 서 변호사님, 예. 반국가 세력이면은 이거 사법 처리를 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죠. 그냥 해야죠. 반국가 세력들입니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지금 이게 그 제가 이재명 수사검사가 60명이고 네. 문재인 수사검사가 90명이라 했는데 네. 지금 이게 그 재판은 불구속 재판이 많아요. 서해 공무원 재판, 네. 그다음에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재판 많이 있는데 네. 요즘 이게 워낙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잘 이게 조명이 안 돼서, 그런데 이거 수사는 진행되고 있고요. 네네. 저는 뭐 어차피 이게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듯이 네. 수사는 이제 그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제 임기 5분 1입니다. 이제 5분 1이에요. 아마 이게 총선에서 완전하게 정권 교체가 되면, 네네. 그러면 이게 저는 수사도 이제 급물살을 타서 아마 결실이 나올 거다. 문제니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뭐 이재명계는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계가 특히 그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자들 중에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는 게 20명이 넘더라고요. 예, 예. 이것들이 막 기자회견을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이낙연이도 어제 반발하고, 이낙연. 아하. 그다음에 이거 윤영차이가 특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쿠데타로 집권했다. 예. 이런 식으로 이게 막 공격을 했죠. 네. 이런 데 그 우리나라는 이게 그 언어가 두 어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우랄 알타이 어족이거든요. 그럼 이게 말이 통하는데 예. 이 좌파들은 어디 뭐 시베리아 중국 어족인데 이게 말이 안 통해요. 똑같은 단어를 다른 의미로 써요. 예. 얘들이 이게 민주라면 우리하고 의미가 틀려요. 그다음에 공정이라 하면 또 틀려요. 이들이 이게 쿠데타도 의미가 틀린 것 같아요. 아하. 우리 이제 그 원래 쿠데타는 네.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이제 정권을 탈취하는 거잖아.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 투표를 통해 이재명한테 0.73%지만 국민의 투표를 통해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쿠데타가 되는지 음. 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언어를 쓰고 있는 네. 이게 바로 윤영찬. 그다음에 이거 이낙연이도 덩달아서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그 메시지를 줬는데 이로 인해서 이 문재인 똘마니들까지 뭐 방방 뜨게 됐는데 이재명과 문재인 쪽이 서로 이제 상당한 갈등 상황이었다가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 때문에 이것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다시 그 싸움이 더 어렵게 된 것 아니냐 이런 걱정하는 분들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거는 저는 이제 기우라고 봐요. 아하, 예. 왜 그러냐면 이게 네. 그 이재명하고요. 네. 이낙연은 이제 뭉칠 수가 없어요. 아하. 원래는 이제 그 물과 기름은 보완제가 될 수가 없어요. 보완제는 이제 보통 우리 그 설탕이 있으면 커피에다 여면 이런 게 보완제잖아요. 네. 서로에게 보충해주는 부족한 걸. 예. 근데 둘이는 물과 기름이기 때문에 섞어나면 이게 보완제가 될 수가 없고 못 먹어요. 따라서 저는 아마 이제 공천 싸움이 본격화 되면 결국은 이제 그 수박 쪼개지듯이 두 조각 난다. 그리고 이게 백지장도 덜면 도움이 되겠지만 덜고 나서 이게 서로 땡기다 보면 찢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둘이 찢어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뭐 윤석열 대통령 발언 때문에 좌파가 단결한다. 이거는 이제 그 기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이제 그 오늘 민주당이 또 총걸기 하거든요. 아, 뭐 오늘 후쿠시마 뭐 처리수 가지고. 그래서 이게 민주당 이자들한테 이게 제가 오늘 좀 심한 말을 네. 저번에 제가 욕을 내가 유튜브 그 삭제했잖아요. 예. 새로 편집해가 올렸잖아요. 예, 그랬어요. 제가 욕을 좀 했더니 입시생들 네네. 푸는 걸 흉내 냈는데 거기에 박사님 편집해가 새로 올렸더라고요. 예, 예. 그래도 한 20만 명이 봤던데 네, 네. 오늘도 이게 또 이게 삭제될지 모르겠는데 그 삭제될 정도까지는 하지 마세요. 우리 민주당- 괴로워요. 편집하려면. 그러니까요. 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제가 예. 하고 싶은 말은 네. 이자들은 이게 그 김정은보다 더 무식한 자다. 이 정도면 이게 삭제 안 해도 될지. 아유,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김정은이가 뭐랬냐? 제가 이제 오죽하면 김정은의 의록을 적어왔어요. 김정은한테도 이게 좀 배워야 돼. 예. 민주당이 예. 뭐랬냐면 네. 항상 하는 말이에요. 폼페이오 해고록에도 나옵니다. 일본은 100년의 적이고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 이게 김정은가 입에 달고 있는 말. 하하. 중국하고 혈맹이잖아. 근데 속마음은 중국은 1000년의 적이고 일본은 예. 100년의 적이다. 예. 이걸 이게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민주당 의원들 일본만 이게 얕잡아보고 일본만 계속 괴담 퍼뜨리죠. 네, 네. 근데 중국 앞에서는 싱하이밍한테 15분 훈계 듣고 티베트 가서 이게 뭐 중국이 민주 인권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이용당했잖아요. 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한데요. 네. 제가 이제 저도 해를 좋아하는데 예. 제한데 이거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면 하나는 이제 이거 중국산 회고요. 하나는 이제 이거 일본 후쿠시마산 해다. 아, 그건 일본께도 안전하지. 제한테 이게 뭐 먹을래? 선택을 하면 저는 이게 일본산 먹어요. 당연하지. 지금 이게 중국에서는 삼중수소가 50배 노는 예. 이걸 황해 바다는 태평양에 비하면 자그마한 호수도 안 되죠. 네. 희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거의 50배 방출해. 갇혀 있다고 봐야죠. 서해는. 그러니까요. 예. 예. 지금 이게 중국 보고는 야, 왜 오염수 방출하냐? 50배나 방출하지 마. 한마디도 이게 못하는 민주당이 일본은 다 처리해가지고 IAEA 검증 거쳐서 예. 처리 내는 걸 이걸 하지 말고 결의안 만들고 난리치는 정말 이게 민주당 너 어떻게 김정은보다 더 무식하냐? 김정은 좀 배워라. 예. 중국이 천년의 적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중국산 회를 먹겠냐, 일본산 회를 먹겠냐. 이 정도 되면 대한민국 국민 절대 다수는 일본산을 먹을 겁니다. 근데 그게 방사능 문제뿐만 그런 게 아니라 지저분하잖아요. 저쪽 게. 자, 그건 그렇고. 회 말씀 나오니까, 여기 김석기 의원, 그러니까 경주 지역구 의원이죠. 김석기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주당 사람들이 생선회 먹는지 쭉 지켜보자. 그러니까. 그래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반국가 세력 나왔으니까 네. 제가 이제 종전 선언도 한 말씀만 드리면 오늘도 제가 이제 새벽 4시에 일나가지고요. 네. 요즘 이게 읽는 책이 2개가 있어요. 네. 저는 몇 권을 동시에 읽으니까 국공내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재밌어요. 국공내 두꺼워요. 네. 그 책 좀 읽고 그다음에 무솔리니 평전 있잖아요. 히틀러하고 무솔리니 네. 이탈리아에 그 이제 또 쓴 책이 있어요. 이언 커쇼인가? 이게 그분이 쓴 책이에요. 이걸 이게 제가 아침에 한 2-3시간 읽고 왔는데요. 예. 우리가 이게 세계 역사를 보면요. 네. 전쟁이 제일 많이 난 나라가 어떤 나라냐? 불가침 조약을 맺은 나라입니다. 서로에게 상호 침략하지 말자. 독소 불가침 조약. 예. 독일하고 소련이 서로 침략하지 말자. 이래갖고 이게 기습 침략해요. 그건 전쟁하겠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제 말은 평화라는 것은 종이 위에 잉크로 평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종이 위에 잉크로 불가침 조약, 평화선언, 종전선언 100번 1000번 해도 네. 평화 안 옵니다. 평화는 강력한 군사력, 힘과 이런 이제 강력한 힘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 네. 이게 있어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강력한 힘이 있고 힘을 쓰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평화가 오지. 네. 아니 종전선언 그것도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한 완전히 자해적인 선언입니다. 이게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유엔사 해체 안 했다고 그래요. 하지만 예. 종전선언 하면 유엔사는 자동 해체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반국가 세력이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이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그 제국이 진이라는 나라잖아요. 진시황. 예. 이 진시황이 당시 6개 나라를 통일하는데 지금 우리 서 변호사 말씀하신 딱 그대로예요. 불가침 협정을 맺어놓고 그 나라부터 쳐. 그러니까 불가침 협정을 맺어놓으니까 안심할 거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날 군사 보내갖고서 쳐버려요. 그리고 그쪽 사신 불러서 서약하면서 군사 매복시켜서 그 나라를 쳐요. 그런데 하나씩 치니까 뭐 설마 우리는 아니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다 당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중국의 그런 아주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불가침 협정을 맺은 나라 사이에서 전쟁이 제일 발생했다. 이건 역사적 팩트죠. 그렇습니다. 예. 그때 우리 소진하고 장의 이래가 이제 합종책과 연행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연행 측에서 6개 나라가 줄줄이 하나씩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게 예. 망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그래서 저는 이 문재인이나 이자들에게 오로지 적국의 선의, 김정은의 선의에 의존하는 평화. 네. 이게 바로 위장평화, 가짜평화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이걸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저는 좌파의 본질을 꿰뚫었다. 네. 이렇게 보고요. 예. 아마 이게 문재인 세력이나 이제 뭐 전면전이냐, 뭐 탄핵까지 가자. 민영배 있잖아요. 민영배. 이런 자들도 있습니다. 예. 뭐 저는 이게 이참에 전면전 벌이도 괜찮아요. 완전히 좌파들을 일소해 버리야 된다. 이거는 협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협치도 어느 정도의 자유민주 체제나 우리 시장경제 안에서 네. 협치가 있는 거지. 네. 아예 자유민주 체제를 부정하는 이런 게 체제의 적 있잖아요. 이자들에게는 관용이 없는 거예요. 예. 이자들하고 이게 무슨 협치가 있고 관용이 있습니까? 저는, 이자들에게 예. 척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이제 서영욱 변호사 뭐 차제 전면전 벌어지더라도 뭐 겁낼 거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차제 전면전을 벌리자. 예? 북한한테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한테 선택하라고 강요하자. 대한민국을 선택할래, 북한을 선택할래. 솔직히 그거 아니에요. 예? 대한민국을 선택할래, 김정은이 똘마니가 될래. 그거 선택하라는 거거든. 대한민국을 선택하겠다 그러면 좋다. 지금부터 그러면은 대화하고 협상하고 타협해서 같이 해 나가자. 실제로 북한 선택하에 왔던 것 아니냐 너네. 그러면 그걸로 가라 그러면. 예? 보내줄게. 예, 보내줄게. 그리고 이게 또 동서고금의 진리가요. 네. 모든 나라가 망할 때는 네. 전부 이게 내부에서부터 무너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 외침으로
망한 나라는 없어요. 네, 네. 외부에 아무리 강력한 정이 침범해도 네. 우리 내부가 똘똘 뭉쳐 있으면 절대 안 망합니다. 근데 내부가 먼저 분열하니 그게 바로 국공내전에서 장제서가 처음에 10배 이상 우세했거든요. 네. 근데 망했잖아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망국의 우리가 역사를 보면 네. 우리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가 하나의 인체라면 그건 이게 악성 종양, 진짜 이게 악성 암세포입니다. 예. 이거 초기에 도려내지 않으면요. 네. 나라가 병들어 무너져요.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6년 전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정권 뺏겼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이제 철저하게 반국가 세력을 도려내야 된다. 구체적으로 좀 말해라. 이런까지 말해라면 예. 바로 이게 반국가 세력의 우두머리 문재인.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이재명 세력.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거기에 부안해동에서 좀 더 체제를 무너뜨리는 유승민, 이준석 세력까지 반국가 세력이다. 이런 게 세력을 청소해야 된다. 저는 이런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이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하죠. 추미애가 문재인이를 저거 기회주의자라고 뭐 혼잣말처럼 했다고 하는 폭로가 있었어요. 예. 그 폭로는 이제 그 정철성 변호사라고요. 이분이 이거 성추행으로 지금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돼가지고 이분이 박원순 변호회사에서. 아 그래요. 지금도 박원순 변호하죠. 그런데 그 본인도 성추행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어가 있거든요. 지저분한 것들. 근데 이분이 페이스북에 있었죠. 예. 9개월 전에 추미애를 만났더니 자기한테 이거 추미애가 문재인은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문재인 를 욕하더라 추미애가. 이걸 이제 9개월이 지나서 폭로를 한 거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해가 폭로를 한. 네. 이런 데 이거 사건인데요. 예. 저는 이제 이거 추미애가 정치를 재개하는 거죠. 아마 이제 총선은 놓을지 모르겠어요. 대선으로 바로 갈지. 그 고민하고 있다네. 대선으로 바로 가느냐. 네. 아니면 이게 그 위성 정당이나 총선하면 비례나 아니면 이게 나가느냐 이거 고민하는데 정치는 재개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게 누구를 밟고 가야 되느냐? 네. 자기는 이제 그 문재인을 짓밟고 윤석열하고 이게 내가 맞짱 뜬다. 이래야면 이게 대권 주자가 되잖아요. 이런 전략 끝에 문재인을 짓밟고 윤석열하고 내가 1대1로 맞짱을 뜨자. 이런 전략으로요. 바로 이제 그 문재인이 하고 옛날에 그 법무부장이 물러날 때 이런 게 비사를 완전히 작심해서 폭로한 거예요. 예. 원래 저는요. 공무원의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는 게 원칙입니다. 네. 이게 법이에요. 이렇게 임명권자 비리를 이렇게 폭로하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네. 그런데 추미애가 작심해서 폭로한 거예요. 그 말은 맞는 것 같아. 그때 그 윤석열하고 추미애가 극한 대립할 때 아마 이게 문재인이가 기회주의적 행동을 한 것도 맞죠. 이쪽 저쪽 눈치 보다가 네. 국민 여론이 추미애가 더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추 장관 물러나시오. 윤석열은 핸들링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물러나라 해가지고 그때 추미애가 울면서 사표를 낸 이 비사를 그때는 추미애가 스스로 사표 냈나? 어떻게 했나 이게 궁금했잖아요. 이걸 이게 이제 폭로를 한 거예요. 뭐 지금 다들 뭐 추미애 대권은 말도 안 되지 않냐 뭐 이런 말씀들을 이제 댓글로 많이 올리시는데 그런데 그 추미애 대통령 후보 나와주면 고맙죠. 아니 추미애는요. 얼마나 손쉬운 상대야. 추미애는 이게 윤석열도 대통령 하는데 윤석열이 내 똘만이 아니었냐.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가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기억나시잖아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입장에서는 자기가 장관이고 윤석열 총장이니까 부하로 네 명을 뭐 살라먹고 네 명을 거역했다고 막 그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입장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대통령 감이 아닌데 추미애 입장에서는 윤석열하고 각을 세우면 자기가 이게 그 기회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작심 폭로로 나선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참 그 추미애 아들 그 특혜 의혹이 있었잖아요. 예. 그건 수사 안 해요? 수사하고 있어요. 먼저 이제 아들과 관련해서 벌금 하나는 나왔고요. 네. 아들이 그 2017년 네. 1월 3일 날 논산훈련소를 퇴소를 합니다. 논산훈련소. 거기에 추미애가 보좌관을 보내서 네. 고기를 사줘요. 9만 원치. 그다음에 차에 기름 5만 원 넣고. 그럼 14만 원이잖아. 네. 이걸 이렇게 그 정치 자금 카드로 결제를 하고. 후원의 카드. 예. 예. 근데 카드 내역에 뭐라고 적었냐? 예.
의원 간담회. 추미애 아들하고 보좌관이 고기 먹고 의원 간담회라고 허위로 기재했고 추미애는 그때 파주에 군부대에 있었거든. 예. 이게 벌금 5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걸로 원래 정치 끝이죠. 어제 제가 TV조선에도 이거 강조했잖아요. 이렇게 허위로 작성해서 전과자가 됐잖아요. 거짓말했잖아요. 이러면 이게 정치 생명 끝입니다. 예. 어제 제가 추미애 이걸 그대로 폭로했거든요. 요거는 이제 처벌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해충돌 전현희하고 관계되는 이해충돌은 이제 고검에서 다시 재기 수사가 되는 거죠. 그때 이거 탈영을 했거든요. 그 탈영입니다. 탈영. 그렇지. 우리 법으로는 군무 이탈 죄랍니다. 예. 이번에 또 양심 선언자가 또 나왔어요. 그래요. 군대에서 아니 여러 사람 어떻게 다 속입니까? 그래서 이게 그 전면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동부지검장 김관정부터 제대로 이게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마 그 부분은 큰 죄죠. 그거는 이게 직권 남용에다가 여러 죄가 됩니다. 아마 근데 그 부분도 추미애가 곧 아마 소환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추미애는 문재인이 자꾸 뭐 한판 좀 띄워보려고 이제 그러는 모양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이런저런 우리가 심정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그 물증까지는 이제 확보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얘기들이 이제 이것들 입을 통해서 조금씩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추미애가요. 예. 별명이 이제 그 보수의 추다르크입니다. 보수의 추다르크예요. 우리한테는 이게 그때 구세주였죠. 그렇지. 여러 번 고마운 짓을 했네. 할 때마다 이게 뭐 지지율을 갖다가 문재인이 떨어뜨렸으니까. 아니 우선 드루킹 그것부터 잡았죠. 드루킹도 이게 추미애가 고발해가지고 김경수를 때려잡은 거죠. 추미애가. 그때 추미애 때문에 우리 그 보수층의 지지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수의 추다르크고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 만든 게 80%는요. 조추박이라고 봐요. 조추박. 조국 추미애 박범계. 조추박 때문에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었다. 이게 서정주의 그 자화상이라는 시거든요. 예. 미당 서정주 있잖아요. 서정주의 시에 보면 나를 키운 건 80%가 바람이었다. 근데 저는 오늘날 윤석열을 키운 건 80%가 조추박이다. 이렇게 보는데 네. 그래서 별명이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마이너스의 손. 대기 마음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항상 지지율이 빠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할 때 마이너스의 손. 이게 추미애인데요. 네. 제가 추미애에 대해서 옛날부터 이게 연구를 좀 많이 해봤어요. 옛날에 이게 추미애가 좀 대표하고 문제 많았거든요. 정치에 입문할 때요. 대구에서 이게 추미애가 세탁 소집을 했어요. 세탁소 아버지가. 집 딸이지. 예. 대구에. 대구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김대중 있잖아요. 추미애를 이제 판사하면서 발탁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당신은 세탁 소집의 딸이니까 대한민국을 깨끗하게 한번 세탁해봐라. 이래가 김대중이 영입한 거예요. 네. 근데 추미애가 대한민국을 세탁을 했는데 네. 세탁하려면 이게 깨끗한 물로 세탁이 되잖아. 완전히 똥물로 구성물로 세탁을 해버린 거지. 추미애가 완전히 법치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 구성물로 세탁을 하니까 옷이 더 더러워져. 그때 기억나시잖아요. 그때 사상 초유의 장관에 대해서 지휘권을 완전히 조자룡 헝클 쓰듯이 발동하고 그다음에 초유의 총장을 징계도 하고 그때 완전히 법치를 짓밟아 버렸잖아요. 네. 이게 저는 추미애다. 앞으로 이게 저는 정치 재개하면 그래도 이게 우리 보수한테는 도움이 될 거야. 추미애가 자꾸 활동하면 도움 돼요. 표가 떨어지니까. 네, 그래요. 그래도 이게 비판할 건 해야죠. 은근히 기대가 좀 되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박영수 얘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영장 기각이라는 거 정말 좀 황당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그 검찰 자국의 잘못이 아니냐. 네. 이런 프레임으로 자포가 몰아가요. 아하. 계속 이 검찰이 봐주기 아니냐. 이러면서 이게 특검해야 된다. 네. 이러면서 이게 계속 검찰을 공격하면 결국에 그 이원석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고 그러면 이게 결국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는 이런 게 프레임으로 계속 오고 언론 논조도 그래요.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인데 네.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예. 검찰의 책임보다는 네. 오히려 저는 이제 그 김명수 체제의 법원의 문제가 훨씬 크다. 아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물론 이 사건 자체가 50억 클럽 있잖아요. 네. 이게 수사가 아주 어려운 수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6명 이름을 보면 최고의 법꾸라지들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법꾸라지들이야. 권순일이도 이게 대법관까지 간 사람이에요. 직접 받겠어요? 권순일도 이게 김만배가 대법관 사무실까지 와서 비타 500 들고 살짝 놓고 가면 이거 적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아니 CCTV에도 비타 500밖에 안 보이잖아. 안에 들은 게 찍히지 않잖아요. 또 이게 그러니까 김만배가 안 불죠. 불어도 이런 경우에 말뿐이다.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 그래서 일단 이게 뻔히 도둑놈인 줄 알면서도 잡아 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요. 대법관실에 가면서 이게 비타 500 들고 가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예. 판사나 검사실에 가면 이게 음료수 냉장고 안 들어간다니까 너무 많이 있어서. 근데 그걸 왜 들고 와요? 근데 그것도 그렇고 또 이게 권순일이가 퇴임하자마자 1,500만 원씩. 그럼 이게 죽을 때까지 받으면 50억 가까이 됩니다. 화천대유 고문료. 예. 이러면 이게 나 당당하게 고문료 받은 거 아니냐? 이러면 이게 그냥 변호사법이나 다른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게 권순일 수사도 만만치 않은 수사예요. 네. 그다음에 곽상도와 박영수는요. 곽상도는 이게 아들이 근무하면서 세금 다 떼고 퇴직금을 받은 거예요. 이게 쉬우냐고. 세금 다 떼고 받은 뇌물은 처음 봅니다. 세금을 20몇 억 떼고 네. 아들이 받았잖아요. 이 쉽냐고. 그다음에 박영수는 딸이 다 받았잖아. 큰 거는. 예. 현재 받은 거는 딸이 아파트 8억. 그다음에 가지급 빌려간 거 11억. 11억. 20억. 그다음에 받은 거 중에 박영수가 받은 거는 뭐 변협 선거할 때 3억은 분명한데 문제는 이게 5억도 교묘한 게 5억을 자기 그 외사촌 이기성이한테 5억을 받아가지고 이걸 이게 자기가 투자하는 식으로 5억을 김만배한테 투자를 해준 거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뇌물 받은 게 맞냐? 어렵잖아요. 이기성이한테 5억을 해가 자기 통장 거쳐서 5억을 집어였단 말이야. 이게 왜 받은 거냐? 내 돈 연 거지. 내 외사촌한테 빌려서 내가 연 거 아니냐? 이러고 있다니까요. 실제는 그게 꿈인 거거든요. 오히려 이게 이기성이도 김만배하고 동업자잖아. 네. 그러니까 5억을 뇌물 받아서 그 돈을 넣은 것처럼 꾸며서 큰 돈을 가져가려는 이런 의도인데 이게 쉬운 수사는 아니에요. 그 외에도 이게 200억이나 뭐 50억 약정도 계약서 씁니까? 다 구두를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애초부터 아주 이게 법꾸라지들 수사가 쉬운 수사는 아니다. 워낙 전문가들이니까 네. 이런 데 생각이 드는데 만에 하나 들키더라도 감옥에 안 갈 정도로는 다 안전판 만들어 놓고 움직인다 이것들이. 법꾸라지. 그럼 이게 박영수도 중수부장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요. 예. 곽상도는 민정수석이 보통 사람이냐고. 권순일이 최재경이도 민정수석이잖아. 김수남은 검찰총장입니다. 예. 그다음에 홍성건 머니투데이 사장이에요. 김만배 회사에 차용증 써가지고 싹 갚아버렸잖아. 물론 이게 이자 안 주고 김영란법으로 걸렸지만 이게 원래 50억 클럽 6명 이름이 있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법꾸라지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게 쉬운 수사는 아니라는 걸 전제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이게요 결국에 김명수하고 김정중의 책임으로 김정중을 주셔야 됩니다. 김정중. 이게 많이 안 다룹니다. 김정중. 예. 김명수의 최고 오른팔이에요. 이분이 70년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네. 판사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그중에 뽑힌 최초 인물이 김정중인데 네. 근데 득표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우리법연구가 한 20% 돼요. 그러니까 근데 1위, 2위, 3위 놓으면 그중에 김명수가 임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추천만 되면. 예. 우리법연구회가 20% 되잖아. 이래가지고 이게 김명수가 자기 퇴임 후에 안전마기로 임명해 놓은 법원장이 김정중. 이 사람이 26기입니다. 네. 한동훈보다 1년 선배죠. 전라도 나주입니다. 골수 자파예요. 유명한 자파입니다. 법조계에서. 이 사람이 딱 중앙지방법원장이 되니까 영장 담당 판사를 3명을 다 바꾼단 말이야. 자기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주 어렵다. 뚫기가. 저는 이게 결국 김명수, 김정중 이 두 명이 완전히 영장 라인을 자기 사람으로 해놨기 때문에 예. 이런 결과가 나온다. 왜냐하면 이게 박영수가 변협회장이 있거든요.
그때 그 나왔을 때 3억을 받아가지고 이게 선거자금 썼다니까요. 예. 이거는 팩트예요. 보통 사람에게 3억만 해도 구속되거든요. 제가 보기에 검찰이 어려운 여건에도 열심히 했어요. 네. 수백 기록만 해도 엄청납니다. 근데 법원이 이걸 기각시켜 버렸잖아요. 네. 저는 법원 책임이 더 크다 봐요. 알겠어요. 지금 검찰이 즉각 그 입장문도 발표하고 보통 검찰이 입장문 발표를 잘 안 하잖아요. 예. 입장문을 발표하고 영장 재청구 준비에 착수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그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는 자는 이제 9월이면 임기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 대법원장이 오겠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김정중인가 하는 자, 그 알받게 해놓은 그 서울중앙법원장, 서울 지방법원장입니까? 지방. 이 자를 바로 날릴 수 있습니까? 새 대법원장이? 아마 이게 그 형식적인 임기는 있으니까요. 아마 이제 좀 기다려야 되겠죠. 네. 오더라도 보통 이제 그 1, 2년씩 하니까 네. 아마 이제 그 좀 정리하는데 시간은 약간 걸릴 거고요. 네. 보통은 이제 뭐 보직을 1년 단위로 지금 이게 하고 있고요. 네. 저는 그리고 9월 달에 대법원장이 와도 네. 또 이게 청문회라든지 준비가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 총선 전에 이게 뭐 변화가 있을까? 지금 이게 이재명이도요. 예. 어제 재판을 했거든요. 이 재판을 이게 제가 정밀하게 모니터링을 계속 해보는데 이자의 전략은 어떻게든 이게 총선 후에 1심이 나오게 하자. 이 전략입니다. 아, 총선 전에 나오지 않게. 1심이. 원래는 이게 1심이 6개월입니다. 법에. 그렇죠. 1심 6개월, 2심 3개월, 네. 그다음에 대법원 3개월, 6, 3, 3에 해라고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이게 노력을 해봐야 되잖아요. 불강력으로 뭐 갑자기 법원이 불이 나가지고 공사를 해야 된다. 재판정이 없다. 이러면 이게 6개월 넘을 수도 있죠. 그게 뭐 6개월 딱 넘었다 해서 재판이 무효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노력도 안 해. 이게 김명수 체제의 문제입니다. 거기 중앙 요직들 중에 김명수 사람이 많잖아요. 네. 어차피 이게 다 김정중이 하니까. 배치는.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느냐. 2주에 한 번 하는 거예요. 2주에. 2주에 한 번 재판하면 원래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은 일주일에 4번 했잖아. 그랬죠. 그러면 이게 일주일에 4번은 살인적이죠. 그걸 집중 심리라 그럽니다. 예. 근데 최소한 일주일에 2번 해야지. 근데 2주에 한 번 한다니까. 일주일에 2번 하면 되거든요. 보통 2주에 한 번 하는 게 통상적인. 통상적인데 예. 이게 선거 소송이고 이재명 재판인데 이게 통상적으로 2주에 한 번 하는 게 맞냐 이게. 그러면서 이게 질문을 막 엄청나게 이재명이가 직접 나서가지고 다 물어요. 시간을 엄청 끌어. 유동규만 4번 나왔어요. 다음 또 백현 또 넣어야 될 거야. 유동규만. 예. 어제도 이게 공무원이 퇴직 공무원 5급 사무관이 나왔거든요. 변호사가 있는데 이재명이가 계속 질문하다가 판사한테 많이 제지당했습니다. 어허. 이재명이가. 그러면 이게 그런 정인도 하루에 한 명밖에 못 하잖아요. 정인이 많은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든 저는 총선을 넘기겠다는 이런 이게 꼼수 전략이 아니고 아닌가. 법원도 거기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 호주 출장 관련해서 어제 재판에서 호주 출장 그 기획을 한 그 사무관 출신 네. 하고 이재명이가 이제 그 법정에서 서로 다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의 변호사가 이제 그 증인을 향해서 뭐 이제 답 질문하는 과정에 갑자기 가로채고 이재명이가 끼어들기를 했다 그러던데 그 재판에서는 그건 또 가능해요? 원래는 이제 그 피고인이 왕이죠.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왕입니다. 변호사는 대리인이에요. 아, 피고인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내가 직접 하겠다 그러면은 예. 이제 바로 이제 그렇게 전환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공방을 보니까 이재명이가 좀 밀리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 공무원이요. 예. 진술이 옛날에 황무성 사장 있잖아요. 네. 진술하고 이제 100% 일치하는 거예요. 아하. 100%. 뭐냐면 이게 그때 이재명이가 솔직히 골프 치고 요트 타고 놀라고 가고 네. 대장동 팀 가져가 대장동 그 선정하기 한두 달 전이거든요. 네. 대장동 협의도 하면서 놀러 갔단 말이에요. 트램 견학 가는데 호주, 뉴질랜드에 트램이 어디서 가려면 저 유럽에 오래된 나라 많은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 이게 비밀로 붙여달라. 왜 성남에 출입 기자도 있고 공무원들 알면 안 좋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비밀로 해주고 네. 중요한 게 성남 도계공 직원 중에서 원래 가기로 한 사람 빼고
김문기 씨를 바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김문기가 골프 카드 운전했잖아요. 네. 이런 과정이 있잖아. 유동규하고 김문기 데리고 가게 된 바꾸치기 한. 그다음에 정지사에 지정했단 말이에요. 네. 이걸 공무원이 다 정언해놨는데 이걸 이게 이재명이가 계속 비밀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추궁하고요. 나중에 가니까 인신공격을 해. 아니 당신 그 사급 서기관 승진 못해가지고 내한테 불만해서 허위 진술 아니냐. 자기가 서기관 승진을 못해가지고 사무관으로 퇴직했거든요. 이러더라니까. 그러니까 판사한테 제지 많이 당했어요. 정말 그 야비하다. 아니 야당 대표가 직접 정언하면서 인신공격하고 말꼬리 잡고 물어늘고 늘어지고 정말 이게 부끄러운 거고 이런 식으로 정의심 하나하나 하다 보면 이게 언제 끝나느냐 말이에요. 지금 6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 증인이 진짜 그 인내심을 최대한 발휘해서 네. 잘 버틴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요. 야, 나 같으면 그거 가만 안 두는데. 아니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될 값에. 아니 그런 식으로 사람을 그 조롱하고 놀리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게 그 이재명 측하고요. 네. 지금 이게 재판부가 묵시적으로 이게 결탁인 게 아닌가.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게 그냥 내년에 인사이동에 넘겨버리자. 네. 내가 이게 이재명 판결해봤자 솔직히 부담되잖아. 만약에 100만 원만 넘게 때리면 민주당이 434억을 토해내고 네. 국회의원하고 당대표 배지가 날라가니 그게 강규태인가 그 34부장이거든요. 자기도 이게 넘겨버리자. 후임으로. 아하. 자기도 피곤하니까. 보통 판사가 1년에 한 번씩 자리 바꿉니까? 보통 2년이죠. 2년. 근데 이제 옛날에 김명수는 뭐 6년도 뒀죠. 윤종석 판사 자기 후배 이런 것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2년 길면 3년인데 이제 그 저기 언제 임기가 언제 이제 그분이 언제부터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넘기는 경우 많거든요. 이제 감옥살이하는 도둑놈들 제일 황당해할 때가 자기 사건 판사가 갑자기 바뀌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한두 달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그 김명수 하면 재판 지연 이게 특기 아닙니까? 제가 이게 월요일날 문화일보를 칼럼 써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막 페이스북에 댓글도 많고요. 네. 국민의 밴드에 한 올려놨더니 1,500명이 넘게 봤더라고. 제가 칼럼 쓴 거. 네. 김명수 단죄해야 된다. 거기에 보면 조국이도 3년 2개월 1심 걸리고 그다음에 윤미향이도 2년 5개월 걸리고 네. 울산의 송철호는 아직 1심 하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연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 OECD 보고서에 예. 그 재판 지연으로 김명수를 직접 사법 처리할 수는 있습니까? 그게 어렵죠. 그게 뭐 어떻게 직접 지시한 정도는 없으니. 그러니까. 그럼 이게 다른 걸로 김명수를 처벌해야 되고 OECD 통계에 보면 재판 지연이 10%가 늘어나면 사법 신뢰는 2% 떨어진다. 아하. 이게 통계가 있어요. 재판이 10% 지연되면 네. 2% 사법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것도 반국가 행위입니다. 지금 사법부 신뢰도 최저죠? 그렇다 다른 말이죠. 기관에 비해서도 더 낮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게 그 김명수가 되면서 민사는 3배 늘어났고 옛날보다 형사도 2배 늘어난 거예요. 알겠어요. 와 이렇게 지연된 거예요. 자, 이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 재판 지연이 김명수의 특기 중에 하나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서 처벌하기가 참 쉽지 않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면 김명수를 직접 사법 처리할 수 있는 건들이 여럿 있잖아요. 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환기 좀 시켜주세요. 그게 이제 김인겸이라고 있거든요. 예. 이자를 이게 그 김인겸이가 김명수의 최측근으로서요. 법원행정처 차장. 차장이죠. 옛날에 법원행정처 차장했는데 네. 그때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를 냈잖아. 네. 그때 사표 수리를 할까 말까 면담한 실무 책임자고 아하. 그다음에 그때 국회에다가 답변을 했잖아. 네. 사표 수리 우리 안 한 적이 없다고. 음. 근데 그 답변의 최고 결재권자가 김인겸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그 국회에다가 거짓말 답변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임성근 판사에게 사표를 강제로 수리 못 하겠잖아요. 이게 직권남용이고 그다음에 국회 허위 답변한 게 허위 공문서 작성이잖아요. 네. 이게 최고 책임자가 김명수고 그때 실무자가 김인겸인데 네. 근데 김인겸이가 지금 서울고등법원의 부장판사인데 옛날에 검사가 한번 찾아가서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전부 거짓말 해놓은 거야. 아하. 나중에 그 밑에 김인겸 밑에 또 실무자들 있잖아. 인사총괄 심의관부터 여러 명을 조사해 보니 네. 김인겸이 말도 전부 거짓말이야. 아하. 그래서 당신이 출석하시오.
출석 요구를 했더니 난 못 간다. 거부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그 공범으로 김영겸도 잡아야라. 네. 강제로 소환해라 이랬더니 네. 소환해 이제 피의자로 바뀌었어요. 원래 저번 주까지 참고인이었거든요. 예. 근데 김명수와 김영겸 둘 다 이게 피의자로 이제 공범으로 됐으니까 예. 이걸로 이게 저는 김명수를 9월 달에 퇴임하자 말자 공간에 짐도 빼기 전에 빨리 기소해야 된다. 소환해야 된다. 공간에 짐도 빼기 전에 소환은 붙어야 된다. 이런 예. 그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 유용이라든지 예. 또는 그 며느리가 당시 칼, 예, 한지. 그 저기 그 고문 변호사로 있으면서 있었던 커넥션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법 처리 수사 대상이 될까요? 한 번 이게 그 불송침 무혐의를 한 번 했는데 이것도 이게 제가 재수사하라는 게요. 네. 며느리가 이제 그 고문 변호사가 아니고 한진의 사내 변호사입니다. 아, 사내 변호사. 직원입니다. 직원. 네, 법무실 직원. 법무실. 근데 땅콩 해왕이 땅콩 안 까준다고 회황. 시기 그 조연아 있잖아요. 예. 예. 땅콩 해왕 그 회항. 예, 회항. 근데 그 사건에 그 사건에 이제 승소를 했잖아요. 예.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며느리 포함해 가지고 한진의 법무팀을 공관으로 초청해서 만찬해주고 이게 이해충돌 방지법이거든요. 아. 이것도 이게 재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 자리에 김명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팩트 확인은 있었어요. 아직, 근데 그 옆방에 자리에 있었다. 자기는 옆방에 있을 때. 아, 관사에 만찬을 집에는 같이 있었는데 하진 않고? 옆방에 있을 때. 그 뭐 인사했는지 그거 조사해봐야지요. 그 옆방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쪽 뭐 관사가 좁으니까 인사 안 했겠어요? 옆방에 있었는데 그 며느리 고사리는 안 갔다는 거지. 그 동료들이 뭐 열댓 명까지 예, 왔는데 방에서 아예 나오지도 않았다. 예. 지금 김명수는 그렇게 지금 진술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아들 며느리 아들 부부 있잖아요. 예. 부부가 이제 그 서초동이에요. 예. 한강배 보이는데 좋아요. 그 제가 아파트 현장까지 가봤어요. 그때 조사한다고 제가 법칙 발표를 한 게 있거든요. 예. 가보니까 이게 한 10m인가 사가 엄청나게 올랐어. 지금 그게 엄청나게 비싸더라고. 한 50억 가까이 할 겁니다. 그게 분양을 받았단 말이야. 그 살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김의겸이처럼 관사테크했고 1년 3개월을 아니 1년 3개월을 관사에 아들 부부가 사는데 손자가 놀아야 되니까 손자 놀이터를 꾸며주고 그네도 달아주고 그걸 예산으로. 예. 이거 명백하게 횡령 아닙니까? 이거 저는 조사해야 된다. 1년 3개월 동안 정말 이게 일반인들은 어떻게 아파트 분양받으면 힘들잖아. 전세 갈 데도 없고. 그렇죠. 이게 관사에 오면 예산으로. 아하. 와, 이게 정말 저는 역대 이런 대법원장 공사 구별 못하는 이런 자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임명될 때는 얼마나 쇼했습니까? 춘천지방법원장인데 임명되니까 바로 오면 되잖아, 차로. 이걸 이게 가방을 메고 동부터미널로 고속버스를 타고 거기서 지하철 2호선 타고 다시 서초역에서 걸어오더라고. 와, 대법원장 관사는 최고 호환데. 그게 평소에는 저 관용차 타고 다녔다면서. 그러니까요. 참 웃기는 자야. 그러니까. 예, 김명수 사법 처리 합시다, 여러분. 자, 이게 시간이 많이 됐네요.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번에 통일부 장관과 국민권익위원장 장관급 두 자리와 13명의 차관급 인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이제 연합뉴스나 다른 방송에 많이 나갔어요. 네. 점수를 매겨달라고 해서 뭐 저는 이제 98점을 줬어요. 98점. 근데 왜 그러면 2점을 깠느냐? 그런 게 이번에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임명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게 2점. 그러니까 인사한 거는 100점인데. 근데 이동관 방송위원장 빨리 임명하지 왜 뜸들이냐 이것이요. 요거 안 한 게 2% 부족 2점을 깎아서 98점이다. 네. 이렇게 연합뉴스에서 했더니 네. 어떻게 깜짝 놀라죠. 보도 채널에서 야 100점이라고 하니 무슨 이상한 저는 패널이 다 있나. 뭐 이게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네. 제가 이게 이번에 유난히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하. 유난히. 네. 근데 진짜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아하. 각 부처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의 인재들을 골라서 네. 적재적소에 배치한 이런 게 인사다. 네. 저는 상당히 그 긍정적인 이런 게 총체적 평가를 합니다. 그래요. 그 장관급 두 사람에 대한 평가. 먼저 이제 예. 그 김홍일 이분은요. 예.
제가 이제 군대를 원주에서 법무관을 1년 했어요. 공익법무관을. 그때 원주 검찰청에서 일하거든요. 공익법무관들은 아하, 1년 예. 일했는데 예. 그때 그 지청장님이 김홍일입니다. 아, 그래요? 저하고는 게 인연이 있죠. 음. 이분이 중수부장 할 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과장했을 겁니다. 중수 이과장 했다 그러고. 예, 그러니까 뭐 형 동생 하는 예. 사이인데 이분이 그 충청도 고향인데 머리가 하얘요. 음. 아주 이제 우리 보통 장군감이다. 아하. 아주 이게 강직하고요. 인품도 훌륭합니다. 음. 지금 이게 전현희 이자가 완전히 그 권익위를 망가뜨려 놨잖아요. 그 우리 감사원 받지 않습니까? 유병호 사무총장이 김어겸이하고 논쟁해가 예. 당군 일의 최대 설전을 벌였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유병호 이분이 김어겸이 박살내고 그때 조은석 감사위원 그 조은석이라는 자는 뭐 하는 자예요? 그. 은혜 은장 예. 그냥 전라도 장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그래요? 제가 고향을 자꾸 이야기하는 게 죄송하긴 한데 아, 참. 그러면 이게 고검장까지 했는 서울 고검장 조은석이가? 예 그때 김호수를 하려다가 안 되니까 조은석이로 밀은 거죠 문재희가. 아, 전라도- 그때 감사위원으로 들어간 자고. 예, 문재희가 예. 조은석이 예. 이자가 이게 당군 일의 최대 열람을 여러 번 해놨고 마지막에 자기가 주심이거든요. 어허. 이거 열람했다는 걸 안 눌러. 안 눌러.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결인했거든 감사위원 전체에 의해서. 네. 네. 그래서 발표한 거 아닙니까? 이걸 김어겸이가 계속 묻길래 유병호 총대이 완전히 김어겸이 박살내고 조은석이 박살내고 그다음에 그때 전현희도 박살나고 그다음에 추미애까지 저는 유병호 총장이 4명을 그대로 이게 박살내버린 네. 이런 게 사건인데 네. 네. 지금 이제 그 김홍일 이분 이야기하다가 이분은 이게 저는 그래서 그렇게 강직한 권익이 전현희가 완전히 권익이 망가져 버렸잖아. 이걸 이게 제대로 이제 그 바로 세울 적임자다 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그런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아, 그래요? 이제까지 역대 통일부 장관은요 어떤 통일을 뭐 이인영이 또는 이제 문재인 때 김연철 옛날에 통일부 장관들은요 전북이 어떤 통일 방안이었냐 바로 이제 그 북한 고래 연방제 통일 방안을 추진한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통일을 지향하는 겁니다. 네. 통일부가 북한의 주장에 놀아나가지고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을 하면 이거 반국가 세력입니다. 통일부 장관이 아니고 반국가 세력이에요. 이인영이가 빨갱이지 이인영이가 뭐 통일부 장관입니까? 김영철이는 이번에 제대로 저는 이게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있잖아요. 네. 이분은 김정은의 3대 세습 체제가 무너져야지 북한 핵도 해결되고 통일이 된다. 우리 흡수 통일은 자유민주 통일입니다. 저는 아주 그 현실적인 냉정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봐요. 알겠습니다. 13명 차관 중에서 주목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뭐 차관 중에 그 박성훈이라고 해수부 박성훈 차관 예, 있잖아요. 예. 그때 저하고 친해진 게 우리 고성국 TV 예. 포장마차에서 포차에서. 저하고 술 한잔 먹으면서 그 친구 됐죠? 두 분이. 예, 부산 그 부시장하고 너가 예. 그때 부산시장도 나왔잖아요. 예. 그때부터 이제 친구로 자주 연락도 하고 하는데 예. 왜 중요하냐? 바로 이게 일본에서 처리수 있잖아. 요걸로 이게 방류하면 네. 그러면 이게 대통령한테 일일 보고 긴급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수부 차관으로서 대통령한테 수시로 일본 그 처리수 문제 이런 걸 이게 직보하는 아주 중요한 부처가 해수부입니다. 아하. 여기 차관으로 갔기 때문에 네. 저는 상당히 그 주목이 되고요. 뭐 나머지 차관들도 제가 보기에 거의 다 부처에서 최고 에이스들 이렇게 뽑힌 것 같아요.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와, 이분은 이제 그 검증할수록 볼매입니다. 아하. 이분이 역도 힘만 좋은 게 아니고 진짜 후배들한테 리더십도 있고 네. 그다음에 석박사까지 따면서 학구파입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39세니까 만 30대 차관도 필요하죠. 저는 상당히 그 기대가 큰 체육에 대해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이분이 원래 정치 색깔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막 개딸 그 이재명 가보니까 야 장미란 너 이찌가 아니냐 2번 찍었다고 완전히 너 무식한 게 뭐 대가리가 뭐 덩게 있냐 없냐 엄청나게 인신공격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건 진짜 잘못된 거고 저는 이번 차관 중에 상당히 기대 큰 게
장미란. 그 말씀하신 대로 개딸들이 다른 사람들은 거의 뭐 언급을 안 해요. 모르기도 할 거고. 근데 이제 장미란 차관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장미란을 뺏겼다고 생각하나? 아무래도 이게 자기들은 충격이 크겠죠. 장미란은 이게 국민적 인기가 높아요. 그런데 우리 진영에 오면 좋을 텐데. 네. 저 윤석열 진영에 가면 이게 자기들이 볼 때는 큰 손실이다. 이러니까 이게 저는 씹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제가 장미란 이분은 한번 이게 대한민국을 한번 들었다 놔라. 엮기도 들듯이 대한민국을 한번 들었다 놔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문하고요. 네. 아주 기대가 크고. 예. 그다음에 이거 마지막 한 분만 더 소개하면 차관급인데 네. 김채환 교수가 있거든요. 이분이 지금 욕은 제일 많이 얻어먹고 있어요. 이분이 저하고는 제일 오래됐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신림동에 처음 강의할 때 96년부터 같은 학원에서 이분이 영어 강의를 했고 저하고 이제 워낙 절친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제 28년 동안 친한 사이죠. 아하. 이분이. 네. 근데 이분이 아이디어도 풍부하고 경험도 많고 학생들 책도 많이 써 가르치는데. 네, 이번에 어디 임명됐죠? 지금 이제 그 국가인재개발은. 인재개발은. 예. 거기 이분이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예. 일면식도 없어요.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 일면식도 없는데 어떻게 여러 가지 뭐 능력이나 이걸 종합해가지고 임명이 됐는데 아마 이제 이분이 유튜브를 해요. 유튜브 처음 할 때 제보고 출연 좀 해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했는데 제가 한 번도 못 갔는데 바빠서 예. 진짜 이게 친한 분인데 제 글도 많이 소개하고 네. 이분이 시사이다. 사이다인데 시사이다. 시사이다. 이걸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죠. 이거 뭐 한 100명 오다가 말겠지. 왜냐 이분이 저는 정치인이라고 생각 안 해봤으니까 아하. 저도 안 나가고 근데 한 이게 100명 하다가 말겠지 이랬는데 50몇만까지 간 거예요. 어허. 저도 깜짝 놀랐어요. 50몇만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 내용도 좀 검증해보고 이리저리 해서 예. 아마 이게 그 적임자다 공무원 많이 강의도 하고 공무원 가르치으니까 교수도 하고 이래서 이게 임명했는데 이 좌파들이요. 야, 이 사람이 막말을 했는데 문재인이가 군인들을 상대로 생체 실험을 했다고 하더라고. 군인 상대로 생체 실험을 문재인이가 했다고 이렇게 김채환 교수가 발언했다고 막 이게 막말했다고 지금 거구 유튜브 난리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연합뉴스도 바로 잡아줬는데 예. 상대 이성훈 변호사가 그러길래 어이 이 변호사 당신에게 김채환 유튜브 봐서? 본 적이 없어 하거든. 그거 보지 않잖아. 그러면 이게 큰일 나죠. 보지도 않고 김채환 교수가 문재인가 생체 실험을 했다 군인 대상으로 이렇게 주장했다고 방송하면 바로 당신 명예훼손으로 걸려. 허위사실 유포로. 김채환 교수 유튜브의 주장은 뭐냐. 네. 문재인이가 방역을 해제할 때 네. 군인들부터 마스크 벗어봐. 군인들부터 마스크를 해제해라 시범으로. 아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스크 해제가 겁나잖아. 네. 이걸 군인부터 왜 군인이 만만하니까 군인부터 벗어봐. 이걸 비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군인을 생체 실험하듯이 하면 안 된다. 아하. 마스크 벗게 하면 안 된다. 이 주장입니다. 이게 무슨 생체 실험했다는 주장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분의 주장 중에 막말이었고 네. 그다음에 이거 뭐 노무현 죽음 있잖아요. 예. 이것도 이게 그분의 주장은 뭐냐면 옛날에 노회찬이도 돈 받은 걸로 드루킹 극단 선택하고 예. 노무현도 이게 어떻게 보면 부인이든 아들이든 돈 받은 혐의로 극단 선택하고 이런 게 좌파들 보면 뇌물이나 돈 받은 사람은 뭔가 이게 자살을 많이 하면서 그걸 미화시키는 이런 풍토가 있잖아요. 이게 미화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회찬도 노무현도 예. 이 주장을 한 거예요. 여기에 무슨 막말이 있냐고. 이 좌파들은 아무도 들어본 사람이 없어 유튜브를. 제대로 들어봐야 돼. 처음부터. 이렇게 제가 뭐 변호 아닌 변호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서정욱 변호사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오늘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이게 참 이게 요즘 검찰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진짜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네. 뭐 제가 여기 검찰 편을 들 이유도 없지만 네. 숫자를 보니까 중앙지검에 반부패부가 1, 2, 3이 있는데요. 다 합쳐봤자 수사할 수 있는 검사는 20명이 안 돼요. 부장, 부부장 빼고. 네. 근데 보십시오. 1부에도 백현동, 그다음에 50억 클럽 다 쪼개져 있잖아요. 네. 2부도 이게 송영길부터 다 쪼개져 있고. 예. 그리고 이게 공판이 많아요. 요즘 이게 재판이 그래도 일주일에 몇 개씩 있잖아요. 그럼 이게 수사검사가 다 들어가야 돼. 3분의 1은 공판에 또 들어가 있어요. 네. 이 와중에서 수사를 진짜 박영수도
검찰에서는 진짜 제가 보기 열심히 했어요. 네. 근데 지금 모든 언론이 검찰이 처음부터 야 박영수가 윤석열 멘토니까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억지로 공격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게 이 프레임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물론 이게 검찰도 더 분발해서 빨리 이게 재청구하고 이재명도 빨리 청구해야죠. 예. 이재명도 이게 빨리 청구해야 되는데 그러게 더 큰 문제는 김명수 사법부라는 거 이걸 다시 한번 제가 강하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예. 예, 오늘 법보다 주목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